장례식장 2층, 빈소. 향 냄새가 아직 진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검은 옷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둘 발걸음을 돌리고 고인의 영정 앞에는 이제 가족들만 남았습니다. 아버지의 관이 웅구차에 실리는 순간 세 남매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꺼낸 건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아버지 통장, 누가 갖고 있어? 슬픔은 끝났고 계산이 시작됐습니다. 고 김성호 씨 향년 72세. 평생을 성실하게 살아온 분이었습니다. 젊은 시절엔 공장에서 나이 들어선 경비 일을 하며 하루하루 가족을 위해 살았습니다. 말수는 적었지만 자식들 학비는 한 번도 밀린 적 없었고 명절엔 항상 용돈을 챙겨주셨던 분. 자식들은 3명. 큰아들 김민수 씨 46세. 회사 다니는 평범한 가장이었습니다. 둘째 딸 김은영 씨 43세. 결혼 후 2아이를 키우며 살림하는 주부. 막내 아들 김민호 씨 39세. 자영업을 하며 나름 안정적으로 사는 편이었죠. 겉으로 보기엔 그저 평범한 가족이었습니다. 장례식 전까지는 말이죠. 아버지가 갑작스러운 심근경색으로 쓰러지셨을 때 세 남매는 모두 병원으로 달려왔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의사는 고개를 저었고 그렇게 아버지는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효자, 효녀라는 말을 들으며 살아온 자식들. 장례식장에서도 그들은 조문객 앞에서 눈물을 흘렸고 절을 올렸고 아버지를 추억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떠난 뒤의 모습은 조금 달랐습니다. 조문객들이 대부분 돌아가고 빈소엔 가족들만 남았습니다. 큰아들 민수 씨가 상주석에 앉아 있었고 동생들은 그 옆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아버지의 죽음을 슬퍼하는 대화보다 묘하게 다른 이야기들이 오가기 시작했습니다. 둘째 딸 은영 씨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오빠, 장례 비용 정산은 어떻게 할 거야? 민수 씨가 피곤한 얼굴로 대답했습니다. 일단 내가 카드로 결제했어. 나중에 나눠서 내자. 그러자 막내 민호 씨가 끼어들었습니다. 형, 그런데 아버지 통장은 어디 있어? 혹시 형이 갖고 있어? 민수 씨가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무슨 소리야? 나도 몰라. 은영 씨가 덧붙였습니다. 그럼 집에 있을 텐데 내일 같이 가서 찾아봐야 하지 않을까? 그 순간 세 사람의 시선이 미묘하게 엇갈렸습니다. 조문객이 다가오자 그들은 재빨리 표정을 바꿨습니다. 눈물을 훔치고 고개를 숙이고 다시 슬픈 자식의 얼굴이 됐습니다. 하지만 조문객이 돌아서자 그들의 눈빛은 다시 날카로워졌습니다. 슬픔보다 빠른 건 욕심이었습니다. 장례식이 끝났습니다. 아버지의 관은 화장장으로 향했고 유골은 납골당에 모셔졌습니다. 보통이라면 이제 집으로 돌아가 서로를 위로하고 아버지를 추억하는 시간을 가져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 가족은 달랐습니다. 장례식장을 나서자마자 세 남매는 곧장 아버지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아버지는 혼자 사셨습니다. 어머니는 10년 전 돌아가셨고 그 이후로 아버지는 작은 아파트에서 홀로 지내셨죠. 현관문을 열고 들어선 세 남매. 그들의 눈은 이미 집안 곳곳을 훑고 있었습니다. 민호 씨가 먼저 서랍을 열었습니다. 통장 어디 있을까? 은영 씨가 옷장을 뒤졌습니다. 인감도 찾아야 해. 인감 없으면 아무것도 못해. 민수 씨는 책상 앞에 앉아 아버지의 수첩을 뒤적였습니다. 비밀번호 메모해 둔 거 없나? 그렇게 30분이 지나고 거실 한가운데엔 통장 4개, 인감증명서, 그리고 수첩 한 권이 놓였습니다. 은영 씨가 통장을 펼쳤습니다. 이건 국민연금 나오던 통장이고 이건 적금 통장인가? 민호 씨가 말했습니다. 잔액이 얼마나 되는지 확인해야 하는데 비밀번호를 알아야
조회가 되잖아. 민수 씨가 수첩을 넘기며 말했습니다. 여기 숫자들이 많긴 한데 뭐가 비밀번호인지 모르겠네. 그때였습니다. 은영 씨가 한 통장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오빠, 이 통장 이름 좀 봐. 아버지 명예 맞지? 민수 씨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당연히 우리가 상속받는 거지. 민호 씨가 끼어들었습니다. 형, 그런데 아버지가 유언 같은 거 남긴 거 없어? 혹시 누구한테 더 주겠다고 하신 거 없어? 민수 씨가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그런 거 없어. 아버지는 그런 거 안 하시는 분이야. 은영 씨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럼 우리 셋이서 똑같이 나누는 거지? 민호 씨가 빠르게 대답했습니다. 당연하지. 법적으로도 그렇게 되는 거 아니야? 하지만 민수 씨의 표정은 밝지 않았습니다. 근데 난 아버지 병원비랑 장례 비용 다 냈잖아. 그것도 정산해야 하는 거 아니야? 순간 공기가 차갑게 식었습니다. 은영 씨가 입술을 깨물었고 민호 씨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눈빛이 서로를 향했습니다. 슬픔은 이미 사라졌고 남은 건 계산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 김성호 씨에게는 자식들이 모르는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 시간을 조금 되돌려 보겠습니다. 3년 전 겨울, 큰아들 민수 씨가 사업 자금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였습니다. 어느 날 저녁 민수 씨가 아버지를 찾아왔습니다. 아버지, 죄송한데 급하게 돈이 필요해서요. 회사에서 프로젝트 하나 따내려면 보증금이 필요한데. 아버지는 아무 말 없이 통장을 꺼내 돈을 빼주셨습니다. 3천만 원. 아버지가 평생 모은 돈의 절반이었습니다. 아버지, 꼭 갚을게요. 됐다. 내가 잘 되는 게 나한텐 더 중요하다. 하지만 그 돈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민수 씨의 사업은 실패했고 아버지는 다시는 그 이야기를 꺼내지 않으셨습니다. 2년 전 봄, 둘째 딸 은영 씨의 남편이 빚을 졌을 때였습니다. 대출을 받았지만 이자를 감당할 수 없었고 은영 씨는 울면서 아버지께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빠, 나 어떡하지? 시댁에서도 모른 척하고. 아버지는 다음 날 아침 은영 씨 집 앞에 현금 봉투를 두고 가셨습니다. 2천만 원. 메모 한 줄이 함께 들어 있었습니다. 힘내라. 아빠가 있다. 은영 씨는 그 돈으로 빚을 갚았지만 아버지께는 고맙다는 말 한 번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1년 전 가을, 막내 아들 민호 씨가 가게 운영 자금이 부족해 고민할 때였습니다. 아버지는 민호 씨를 불러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이거 가져가라. 나 쓸 일 없다. 1,500만 원. 아버지의 마지막 여유 자금이었습니다. 민호 씨는 고맙다고 말했지만 그 뒤로 아버지께 밥 한 번 사드리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그렇게 자식들에게 필요한 돈을 모두 나눠주셨습니다. 그리고 혼자 남은 돈으로 경비 일을 하며 근근히 생활하셨습니다. 명절에 자식들이 찾아오면 아버지는 언제나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괜찮다. 너희가 잘 사는 게 나한텐 더 중요해. 하지만 아버지의 마음속엔 한 가지 바람이 있었습니다. 내가 죽고 나서라도 너희들끼리 싸우지는 말았으면 좋겠다. 아버지는 유언장을 쓰지 않으셨습니다. 변호사를 찾아가지도 않으셨습니다. 그저 자식들을 믿으셨습니다. 하지만 지금 아버지의 집 거실에 모여 앉은 세 남매는 아버지의 그 마음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들의 머릿속엔 오직 하나의 계산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내 몫은 얼마나 될까? 통장 속 잔액이 확인되는 순간 세 남매의 갈등은 더욱 깊어집니다. 내가 더 받아야 한다는 주장들이 오가고 결국 법정으로 향하게 되는데 과연 이 가족은 아버지가 남긴 마지막 유산을 어떻게 나누게 될까요? 장례를 치른 다음 날 아침 세 남매는 다시 아버지의 집에 모였습니다.
이번엔 조문객도 없었고 슬픔을 가장할 이유도 없었습니다. 거실 테이블 위엔 전날 찾아낸 통장 4개와 인감이 놓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엔 각자가 준비해온 계산기와 메모장이 있었습니다. 민호 씨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형, 누나. 우리 오늘 확실하게 정리하자. 은행 가서 잔액 확인하고 어떻게 나눌지 결정하는 거야. 은영 씨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 질질 끌면 나중에 더 복잡해져. 하지만 큰아들 민수 씨의 표정은 굳어 있었습니다. 근데 말이야, 나는 생각이 좀 달라. 동생들이 민수 씨를 바라봤습니다. 민수 씨가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아버지 병원비, 장례 비용, 납골당 비용까지 내가 다 처리했잖아. 그것만 해도 1,500은 넘어. 민호 씨가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그래서 그걸 빼고 나누자는 거야? 당연하지. 내가 먼저 쓴 돈인데. 은영 씨가 끼어들었습니다. 오빠, 그건 좀 아닌 것 같은데? 장례비는 자식이면 당연히 내는 거잖아. 민수 씨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당연히? 그럼 너희는 뭐 했어? 나만 돈 내고 나만 고생했는데 똑같이 나누자는 게 말이 돼? 민호 씨가 반박했습니다. 형이 장남이잖아. 그리고 형이 돈도 제일 많이 벌잖아. 뭐, 장남이면 호구야? 그게 무슨 논리야? 순간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은영 씨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진정해. 우리 싸우려고 모인 거 아니잖아. 하지만 민수 씨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말이야, 내가 예전에 아버지한테 받은 거, 그건 빌린 거였어. 나중에 갚으려고 했다고. 민호 씨가 비웃었습니다. 형, 그게 지금 무슨 소용이야? 받은 건 받은 거지. 안 갚았으면 증여받은 거나 마찬가지잖아. 너도 받았잖아. 가게 할 때 받은 거 나 다 알아. 은영 씨도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나도 받았어요. 우리 다 받았다고. 그러니까 그냥 지금 남은 거로만 나누면 되는 거 아니에요? 민수 씨가 테이블을 탁 쳤습니다. 안 돼. 법적으로 따지면 생전에 증여받은 것도 다 계산해야 돼. 민호 씨가 얼굴을 붉혔습니다. 형이 지금 법 운운하는 거야? 그럼 형도 받은 거 다 토해내야 하는 거 아니야? 은영 씨가 울먹이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왜 이러는 거야? 아버지 장례식 끝난 지 이틀밖에 안 됐는데. 하지만 두 남자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민수 씨가 서류를 꺼내 들었습니다. 나 변호사 상담 받았어. 장남으로서 그리고 장례를 주도한 사람으로서 내가 더 받을 권리가 있대. 민호 씨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관습? 장남 우대? 그게 지금 21세기에 통하는 소리야? 통하든 말든 법원에서 판단할 일이지. 그 순간 세 사람은 서로를 노려봤습니다. 눈빛엔 저기가 가득했고 목소리엔 증오가 섞여 있었습니다. 이 순간 그들은 형제가 아니었습니다. 자식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유산을 차지하려는 경쟁자일 뿐이었습니다. 아버지의 얼굴이 담긴 영정사진이 거실 한쪽 벽에 조용히 걸려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그 사진을 쳐다보지 않았습니다. 세 남매가 서로 고성을 지르던 그때였습니다.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세 사람이 동시에 고개를 돌렸습니다. 문 앞에 선 사람은 아버지의 오랜 친구였던 박철수 씨, 76세였습니다. 누구세요? 민수 씨가 경계하듯 물었습니다. 박철수 씨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나 박철수라고 하네. 자네 아버지하고 40년 지기였어. 아, 얘 장례식 때 뵀던. 그래. 근데 내가 오늘 온 건 자네 아버지가 나한테 부탁한 게 있어서 왔네. 세 남매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박철수 씨가 가방에서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자네 아버지가 3개월 전에 나한테 이걸 맡기면서 그러더군. 내가 죽으면 얘들이 모였을 때 이걸 전해달라고. 민호 씨가 다가갔습니다. 그게 뭔데요? 나도 내용은 몰라. 봉해져 있으니까. 박철수 씨가 봉투를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봉투 겉면에는 아버지의 글씨로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내 아이들에게. 박철수 씨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자네 아버지가 마지막 몇 달 동안 많이 힘들어했어. 건강도 안 좋으셨지만 마음이 더 안 좋으셨던 것 같아. 은영 씨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버지가 뭐라고 하셨어요? 자식들 걱정만 하셨지. 얘들이 내가 죽고 나면 싸우지 않을까 하고. 민수 씨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박철수 씨가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내 할 일은 다 했네. 이만 가보겠네. 예, 감사합니다. 박철수 씨가 나가고 거실엔 다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세 남매의 시선이 모두 봉투로 향했습니다. 민호 씨가 손을 뻗었습니다. 열어보자. 봉투를 뜯는 소리가 거실에 울렸습니다. 안에서 나온 건 A4 용지 한 장과 작은 USB 메모리 하나, 그리고 은행 통장 사본 한 장이었습니다. 민수 씨가 종이를 펼쳤습니다. 아버지의 손글씨였습니다. 민수야, 은영아, 민호야.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아빠는 이미 세상에 없겠구나. 아빠는 너희가 싸울까봐 걱정이 많았다. 그래서 이걸 준비해뒀어. USB에는 내가 너희 각자에게 해주고 싶었던 이야기들이 담겨 있어. 들어봐라. 그리고 통장 사본은 너희가 몰랐던 계좌 하나야. 이건 너희 엄마가 돌아가시기 전에 나한테 맡기신 거야. 나중에 애들한테 주라고 하셨지. 비밀번호는 엄마 생신이야. 나머지 이야기는 USB에 있다. 아빠가. 은영 씨의 손이 떨렸습니다. 민호 씨가 USB를 집어들었습니다. 이거 컴퓨터 어디 있어? 민수 씨가 침실로 향했습니다. 아버지 노트북 있어. 세 사람은 작은 침실로 모여들었습니다. 노트북을 켜고 USB를 꽂았습니다. 파일이 하나 열렸습니다. 음성 파일이었습니다.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스피커에서 아버지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민수야. 큰아들의 이름을 부르는 아버지의 목소리. 민수 씨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너한테 3천만 원을 준 거 아빠는 후회 안 한다. 내가 힘들 때 도와주는 게 아빠 역할이니까. 그런데 말이야, 너도 알지? 그 돈이 아빠한테 얼마나 큰 돈이었는지. 아빠가 5년 동안 경비 일해서 모은 돈이었어. 그래도 괜찮아. 내가 잘 살면 그걸로 된 거야. 하지만 아빠가 바라는 건 하나야. 동생들한테 잘해줘라. 내가 형이잖아. 음성이 끊겼고 다음 파일이 재생됐습니다. 은영아. 은영 씨가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너한테 준 2천만 원 아빠는 안 아까워. 내가 시댁에서 고생하는 거 보는 게 더 힘들었어. 그런데 은영아. 너 그 뒤로 아빠한테 전화 한 번 안 했지. 아빠가 보고 싶었는데. 그래도 괜찮아. 넌 바쁘니까. 하지만 오빠와 동생하고 싸우지는 마라. 너희는 형제잖아. 마지막 파일이 재생됐습니다. 민호야. 막내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렀습니다. 너한테 준 1,500. 사실 그게 아빠 마지막 여유돈이었어. 그 뒤로 아빠는 매달 받는 국민연금으로만 살았지. 그래도 후회 안 해. 내가 가게 잘 되는 게 아빠한텐 더 중요했으니까. 민호야, 너 형이랑 누나한테 잘해줘라. 너희 셋이 서로 의지하고 살았으면 좋겠어. 아빠 마지막 부탁이야. 음성이 끝났습니다. 거실엔 깊은 침묵만 남았습니다. 세 남매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은영 씨가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민호 씨는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민수 씨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그들은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아버지가 진짜 남기고 싶었던 건 돈이 아니었다는 것을. 하지만 이미 너무 많은 말들이 오갔고 너무 많은 감정들이 상처를 남겼습니다. 아버지의 음성을 들은 뒤 세 남매는 며칠간 연락을 끊었습니다. 각자의 집으로 돌아가 각자의 생각에 잠겼습니다. 일주일 뒤 민수 씨가 먼저 연락을 했습니다. 우리 다시 만나자. 세 남매는 다시 아버지의 집에 모였습니다. 이번엔 분위기가 달랐습니다. 아무도 큰 소리를 내지 않았고 아무도 먼저 말을 꺼내지 않았습니다. 긴 침묵 끝에 민수 씨가 입을 열었습니다. 나 잘못했어.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난 돈 생각만 했어. 은영 씨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빠만 그런 거 아니에요.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민호 씨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형, 누나 미안해. 내가 너무 심하게 말했어. 민수 씨가 서류를 꺼냈습니다. 아버지가 남긴 통장 은행 가서 확인했어. 전부 합쳐서 8천만 원 정도 남아있더라. 민호 씨가 놀라며 물었습니다. 8천? 그렇게 많이 있었어? 응. 엄마가 남긴 계좌에 5천이 있었어. 아버지는 그거 한 번도 안 건드리셨더라. 은영 씨가 눈물을 닦았습니다. 아빠는 정말 우리만 생각하셨네요. 민수 씨가 말을 이었습니다. 내 생각엔 우리 셋이서 똑같이 나누는 게 맞는 것 같아. 아버지가 원하셨던 것도 그거니까. 민호 씨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도 찬성이야. 그리고 형 장례비는 우리가 같이 내는 거 맞아. 형만 부담할 이유 없어. 은영 씨가 덧붙였습니다. 저도 제목 낼게요. 오빠한테만 미루면 안 되죠. 민수 씨가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그래, 그렇게 하자. 하지만 그들의 표정은 밝지 않았습니다. 이미 오간 말들이, 이미 드러난 본심들이 그들 사이에 깊은 상처를 남겼기 때문입니다. 그날 이후 세 남매는 유산을 공평하게 나눴습니다. 법적 다툼도 없었고 서로를 고소하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명절이 와도 그들은 한자리에 모이지 않았습니다. 민수 씨는 바쁘다는 핑계로, 은영 씨는 시댁에 가야 한다는 이유로, 민호 씨는 가게 때문에라며 약속을 피했습니다. 아버지의 49제 때도 세 사람은 각자의 집에서 각자의 방식으로 아버지를 떠올렸습니다. 하지만 함께 모여 절을 올리진 않았습니다. 그렇게 1년이 지났습니다. 민수 씨는 가끔 아버지의 음성 파일을 듣곤 했습니다. 내가 형이잖아. 그때마다 그는 후회했습니다. 왜 그렇게 돈에 집착했을까? 왜 동생들을 먼저 챙기지 못했을까? 은영 씨는 어머니가 남긴 돈을 받았지만 그 돈을 쓸 때마다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아빠한테 잘해드릴 걸. 민호 씨는 가게가 잘 되어 돈을 벌었지만 형과 누나에게 먼저 연락할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그때 내가 너무했어. 세 남매는 각자 후회했지만 아무도 먼저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자존심 때문인지, 부끄러움 때문인지, 아니면 그저 무거운 침묵이 익숙해져서인지. 아버지가 그토록 바랐던 서로 의지하며 사는 형제의 모습은 영원히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유산은 공평하게 나뉘었지만 가족은 공평하게 깨졌습니다. 사람은 죽음 앞에서, 그리고 돈 앞에서 가장 솔직해진다는 것. 아버지 김성호 씨는 평생 자식들을 믿었습니다. 그들이 서로 사랑하며 살 거라고, 자신이 남긴 것을 함께 나눌 거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김성호 씨의 세 자녀는 아버지가 남긴 돈은 받았지만 아버지가 진짜 원했던 것은 받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유산을 얻었지만 가족을 잃었습니다. 돈은 손에 쥐었지만 마음은 텅 비었습니다. 장례식은 끝이 아닙니다. 남은 사람들의 시작입니다. 오늘도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